정확한 정보와 시민들의 협조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특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늘 오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어제 오후에 비해서 33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 수는 1,595명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늘어서 총 사망자 수는 13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이제 대구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또 새로운 사망자가 나온 대구를 연결해서 지금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오늘 숨진 환자 대구에서 나왔는데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숨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숨진 74살 남성 A씨는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입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자라도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대구에서는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만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자, 그럼 또 대구에서만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총수가 1,000명이 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밤사이 307명의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요. 전국적으로는 3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595명입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들의 대상으로 한 검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걸로 또 알려졌는데 그 결과 80% 넘는 교인이 확진 판정,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총 1,848명입니다. 이 중 1,016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82%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 832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7,446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때문에 감염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자, JTBC 뉴스 특보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전문가와 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김윤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정책사회부의 박유미 기자와 또 신아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 먼저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추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밤 사이로 기준으로 하면 334명이 늘었고 어제 오전 9시와 비교하면 하루 동안 44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3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취재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일단 설명은 그 고령에 좀 기저질환이 있는 74세 남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으로 관리를 받던 중에 25일 날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소로 호흡곤란을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1,000여 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한 분이 더 퇴원을 하시게 되면서 25분이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 한 340명 정도가 더 확진을 받았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를 하면 한 64% 정도가 대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449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340명이 대구에서 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 340명이 더 확진을 받았는데 숫자가 좀 많이 늘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대구가 총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신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사실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경북의 경우에 53명이 더 나왔고요. 경북은
21명이 됐습니다. 신천지와 칠곡 미랄 사랑의 집 또 성지 순례단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수도권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 서울이 55명이 됐습니다. 경기도도 55명이 돼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로부터의 전파 중심이었는데 예. 다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정은경 본부장도 서울과 부산, 경기 등의 그 소규모 유행 부분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산발적인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전날 9시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지났을 때 얼마나 확진자가 늘었나라고 보면은요. 뭐 초기에는 이제 1명, 2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온 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190명, 210명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253명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449명, 400명대로 확진자가 하루 동안 증가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산이 더 급속하게 되는 것이 혹시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마 검사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해서 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환자들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예. 병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 급속하게 전파돼서 생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더 많은 이제 의심 환자들의 대상으로 또 찾아내서 또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 찾아내서 그만큼 우리가 확진 기술을 가지고 네. 많이 검사를 했기 예. 때문에 나온 결과다. 조금 전 정은경 본부장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31번 같은 경우가 2월 17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진 받기 전까지 2월 16일 경에 좀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가 지나서 이제 증상이 좀 나오고 예.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순차적으로 좀 양성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건수도 많다. 초기거나 경증이거나 아니면 역학적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환자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단 전파를 막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2만 1,097명을 검사 중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9시 기준만 해도 1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만 명 넘는 또 의심 환자들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사실 이 정도의 확진자 증가 숫자 나올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야지 되겠죠. 예, 어제 전문가들이 모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아마도 이 지금 코로나 발생 유행이 정점을 찍는 시점이 지금부터 한 달 뒤쯤 그러니까 예. 3월 중순까지 가야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점을 그 안에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찍을 수 있다는 것은 확진자 증가 숫자가 지금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이제 이번 숫자는 워낙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생긴 일종의 이제 과대 진단일 예. 수 있는데 예. 앞으로 한 달여간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 증가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한 달 뒤라면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 네. 잡는다는 건데 3월 중순쯤 될 거로 어떤 생각을. 네. 과학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재생산 지수가 한 2.0에서 2.5 사이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그 방역이나 예. 이걸 방역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는가의 예.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 이제 사스나 또 어떻게 보면 신종플루보다도 감염력이 더 높아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 달 뒤쯤 정점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 역시도 지금의 방역이 상당히 보충을 좀 해드리면 어제 이제 중앙임상위 설명은 중국 사례를 좀 봤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나왔고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 사례를 봤을 때 증가세가 꺾이는 건 일단 2달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는 첫 발병이 지난달 20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말까지 환자가 늘 수 있다는 것이고 첫 발견 그러니까
지난달 1월 20일 첫 말씀하시는 확진이 거죠? 나왔을 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더해서 어쨌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대구 안정화 기간을 4주로 잡습니다. 예.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 개학 연기도 다음 주까지로 일단 연기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2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조금 전에 말한 이제 대구와 경북에서 그 첫 슈퍼 전파가 확인된 그 신천지 교회 첫 확진 날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주 중에는 어쨌든 전수조사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잠복기가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전수조사 부분들이 잘 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이나 빠르면 그 다음 주 중반에라도 좀 올 수가 있고 그러고 예. 나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까지 고려를 하면 4주 정도의 좀 안정 기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항상 열리는 중앙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의 이제 브리핑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또 발표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도 오늘 하나하나 좀 지금 짚어보도록 하죠. 나왔던 내용 중에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그리고 확진 조사가 진단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예. 교인 9천여 명 중에서 일단 기침이나 열이 있는 유증상자에 대해서 1,300명쯤 됩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검체 채취를 어제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2, 3일 내에는 집계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분들 사실 유증상자이기 때문에 확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예. 이번 주까지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정된 그 상황이라고밖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증상자 이외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해서도 일단 그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예. 전국 신천지 그 교인 21만여 명에 대한 명단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지자체의 명단도 전달을 했고요. 예비 교인이라고 하는 7만여 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신도수 21만 명 그리고 또 예비 교인 뭐 7만 명 그래서 교인 수가 과연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약 있는데 30만 명 정도로 뭐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정확하게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21만 명 그리고 이제 총에서 발표한 게 23만 명의 교육생 7만 명 포함해서 현재 이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천지와 관련된 소식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구 예배에 참석을 했었던 대구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대구 교인으로 보이는 대구 9,300명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내가 좀 확진자하고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내 지금 신체적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1,800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검사가 완료된 게 한 1,000명 정도, 1,016명 정도. 네, 1,800명 부분은 사실 신천지 그 대구교회 측에서 밝힌 게 1,800명 정도고요. 예. 오늘 이제 중수본 브리핑에 설명이 된 거는 1,300명 정도 검체 채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 뭐 약간의 집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한 몇백 명 정도, 많게는 한 8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당한 숫자의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우리가 단기전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병상의 준비, 인력의 문제, 검사 역량의 확보 또는 지금 당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 지역에서 같은 사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시도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속도와 또 공간의 문제를 각각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 그 예배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의 검체는 지금 수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는 오늘 큰 숫자를 봤지만 예. 내일 또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했고 그 사이에 뭐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주라는 기간이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건 시간적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외의 지역의 지역적인 확산 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어야 그 이후에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놨던 이야기 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6분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 초기 코로나19 환자 6분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체에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결합 부위라든지 바이러스 증식, 그리고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검사의 의미는 돌연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독성 변화나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전에 이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세포 결합 부위라든지 바이러스 증식,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변이가 없으니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예. 두 번째는 변이가 생기면 또 바이러스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중증도나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고려해서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그대로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 그대로 가도 괜찮고 앞으로 혹시라도 굉장한 변이가 일어나서 통제 불능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좋은 거군요.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장 자리가 상당 시간 공석이었습니다. 사실 권준욱 신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직전까지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연구나 아니면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신임 원장으로 이 국면에서 임명을 했고요. 예. 오늘 사실은 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첫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좋은 소식이 하나둘 또 전해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저게 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그런 또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재감염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자 질문이었죠.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완치가 됐다고 봤는데 나중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가봤더니 진단을 받았더니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재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정은경 본부장의 대답도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 감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항체가 형성되는지 방어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양성이 나왔다는 것과 또 전염력을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달라서 어쨌든 사례가 좀 모이고 정보가 모여져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교수님, 보통 저희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감염병을 얻으면 그에 대한 그리고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서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완전히 치료가 됐던 사람이 다시 걸린 걸로 보이더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특성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검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특성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연구해보고 또 새로운 사례들이 쌓이면 저희가
보다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비슷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일본 환자 같은 경우에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가 돼서 치료를 받은 후에 다 나았다고 해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음성 판정을 받은 그 판정 자체가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구 지역에서 앞서도 저희 김민관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또 그리고 확진자 총수가 이제 오늘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총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지역에서 이제 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도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렵게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진 분 중에 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복기 박사님입니다.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고 바쁜 상황이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 지역에 지금 많은 확진자 나오면서 지금 확산 막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지난 2월 18일부터 이제 한 명, 10명 이렇게 증가되다가 최근 며칠 동안은 약 100에서 150명 정도 증가되다가 오늘 340명 정도가 증가돼서 예.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이 추세가 당분간은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 자,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대구 지역에 계시는 의료진 분들이 모두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또 의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인력과 물자와 그다음 병상 이 세 가지가 이제 포커스인데요. 병상 확보는 아무래도 지금 매우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확진자 예. 숫자가 매일 이 정도만 증가돼도 만약에 모자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증가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병상 숫자가 이제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의 치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호 인력이 당연히 많이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원을 지금 다 못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가 격리를 확진을 받고 집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자가 격리 인원이 보통 300명 정도가 되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예를 들어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자가 격리 인원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가격리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가격리를 이제 확실하게 잘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 바깥쪽에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개념과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이 치료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혹시나 갑자기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그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그전에는 이제 공무원 한 분이 이 자가 격리된 3분 정도에 매일 연락을 전화로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면서 다시 연락을 취했는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는 지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다 가셔가지고 예. 민간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관리를 이제 시작합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증상에 대한 것도 체크하고 혹시나 이제 드물겠지만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때 빨리 선조치로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고 안 그러면 더 심한 경우에 상급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병상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진도 지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병상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도 이제 자원봉사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군의관 공보위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 전국의 서울, 광주, 경남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숫자가
그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이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인력이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또 걱정이 되는 게 벌써 지금 한 달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의료진들이 거의 주말도 없이 또 휴일도 없이 지금 예. 환자를 돌보고 또 치료에 전념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경무에 시달리면서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의료진의 이제 감염을 저희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피곤도가 높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대부분 과로하고 보통 1시간, 2시간 쪽잠을 자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염이 의료진으로 가게 되면 2차적으로 병원 내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대구 시민들을 서로 돕는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해시태그를 통해서 힘내라 대구 하면서 또 대구 시민들에게 또 대구 의료진에게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현장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으로서 또 대구 시민들에게 또 그리고 그 밖에 시민들에게 혹시 당부하시거나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꼭 당부 말씀 올리는 거는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거고요. 어떤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외출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출을 자제해서 서로 만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또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 보여도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외출하다 보면 그분은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분한테 이제 증상이 있는 감염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자체가 격리할 이제 증상이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절성 어떤 독감이나 이런 개념의 질환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섣불리 이제 먼저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미한 이제 경증 환자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대증요법 정도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일단 저희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대구 영북에서 전부 다 시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동참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서 잘 우리가 방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이 시작일지 끝일지 아니면 한창 절정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민복규 본부장님 포함해서 대구에 계시는 의료진분들 조금 더 힘내달라는 부탁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의 민복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대구 의료인력 관련해서 오전에 중수본에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조금 전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 경증 환자 치료에 힘쓸 의료인을 모집 중이고 현재까지 49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24분이 계시고 간호사가 167명 등 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힘을 보태고 계시고요. 예. 지금 군 의료 인력과 뭐 일반 장병 등도 도와주고 있는 중인데 특히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이 750명을 다음 달 5일에 조기 임용을 해서 예. 역학조사나 선별조사 등에 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급한 상황에서의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죠. 방역복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을 좀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벗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다고 했는데요. 예, 아마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호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예.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합동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착한 대구 운동해가지고 임대료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 이 절반가량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또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병상의 문제입니다. 자, 병상이 부족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큰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또 어제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에 많은 호소를 했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등 시도지사님들께도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민복기 본부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이제 집에 가서 집에서 스스로 이제 치료를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면서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방식을 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는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또 전문가 지금 이 상황 괜찮을지 또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지 될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만약에 가정하게 된다면 예.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중증 환자, 예. 그리고 경증 환자라고 하면 자기 집이나 아니면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우한 교민을 이제 모시고 있었던 인재개발원 이런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치료하는 것도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하면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안에 만성질환자나 노인이 없어야 되고요. 예. 집에서 이제 간호를 도와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예, 박유미 기자. 이와 관련해서 또 예. 나온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어제 이제 김호란 교수님이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오늘 그 중수본에서도 관련해서 오전에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이게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음압병상에 격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예. 사실은 지금 워낙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증 환자는 음압 병상으로 구분해서 이송을 하고 있고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예. 다른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이 코로나19 관련한 환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공공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248명이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병상이 부족하면 공공병상 300여 개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호란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 경증이면 집에서 좀 격리 상태에서 뭐 치료를 받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제 그 실제 환자를 보고 있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예. 실제 그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만으로 특별한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완치된 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뭐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서 뭐 치료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집에서 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방향을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장기전이 예고가 돼 있고 환자도 예.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환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는 그 질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는 경증 환자대로의 시설, 예. 별도의 시설 혹은 집에서의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증 환자는 음압병동이나 훨씬 좀 갖춰진 곳에서 치료를 받아서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 완치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 독한 독감을 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병원 치료보다는 스스로의 면역력을 통해서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네. 또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는 것 어제 같은데. 이제 중앙임상위 설명 중에서 완치자나 뭐 환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 등이면 사실 원래는 심한 폐렴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별로 느끼질 못하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야 폐렴인 줄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산소 공급만 조금 해주면 증상이 좀 완화되고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환자가 메르스였다면 바로 중환자실로 보냈을 텐데 이런 점은 다른 폐렴하고는 매우 다른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누가 중증이고 누가 경증이냐를 그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뭐 연령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그 기준을 세워서 중증 환자들을 분류할 것이고 이 분류를 하게 돼서 중증 환자들에게 먼저 병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 과정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TF 팀도 있고 각 시도별로도 그 먼저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와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확진을 판정을 받아도 어떤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경증 환자라고 하면 자가격리를 통해서 자연 치료를 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동선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약간 꺼려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 혹시 확진자가 지금 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자가 치료가 과연 잘 어떤 확산이 되지 않으면서 될 것이냐라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후베이성에서의 환자 발생률을 대구 경북 지역에 대입하면 환자가 5천 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가했던 그 곡선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렇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천 명을 다 병원에 입원시켜서 관리하기에는 병상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나 보호복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명에 8명은 그냥 독감처럼 지나가고 그중에 한 1명 반쯤은 폐렴을 앓고 0.5명쯤은 이제 아주 중증의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증에 해당하는 열의 8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고 대신 자가격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른 이제 별도의 어떤 공동 숙박 시설 같은데 뭐 연수원 같은 공간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예를 들어보면 대구가 현재 이제 환자가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르면 사실 입원을 해야 될 환자는 200명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산병원에 약 240병상의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구는 중증도에 따라서 그 20%의 환자만 입원을 시켰으면 사실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의료 인력의 업무량도 줄어들고 물자가 부족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경증 환자는 그냥 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병원에 입원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이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초기였다면 이런 대응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방역 단계가 경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은 비상 상황에 맞춘 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이 불가피하다. 또 그런 말씀. 궁금한 것은 사실 2009년에 신종플루 때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당시에는 어쨌든 환자 수가 많이 늘어서 70만 명까지 갔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타미플루라는 어쨌든 백신이 있어서 그 백신 처방을 받은 다음에 약을 먹고 집에서 좀 견디면 낫는 걸로 마지막엔 이해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조금 보통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는 경증일 수는 있는데 현재 그 백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집에서 며칠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의 8은 그냥 독감처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집에서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하고 상태가 악화됐을 때를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 환자에 대한 뭐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분의 병상과 여유분의 인력과 여유분의 물자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시스템이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를 자가격리해야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자원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금의 이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군요.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김호란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내용도 보셨겠지만 본인이 경증이고 아직은 뭐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집에 절대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가 있으면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감염의 위험이 크고 그분들이 또 감염됐을 때는 상당히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아마 정부가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예를 들면 격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방이 있어야 되고 집안에 뭐 고령자나 혹시나 감염이 되면 중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없어야 되고 또 본인이 격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또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병원이 아닌 별도의 어떤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모시는 게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건복지부 또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가격리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 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될지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셔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당연히 외출을 금지하고요.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가족과 동거인 대화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또 그리고 수건이나 식기류, 휴대전화 같은 것들 개인 물품은 혼자서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박유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 중증 질환자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그런 점도 확인을 해서 자가격리가 또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런 대응 방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부족한 의료진, 대구 지역의 부족한 의료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모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소연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고 또 마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격리병동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이성구 대구 의사회장이 도움을 호소한 지 하루 만에 대구에서만 의사 250여 명이 자원봉사에 동참했습니다. 낮 진료를 마치고 야간 시간에 어떤 이들은 병원 문까지 닫고 달려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왔어요. 응급실에도 좀 보내고 보건소 선별 검사에도 보내고. 대구 밖에서도 의료인 205명이 호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움을 요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까지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완전히 해결될 수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한 만큼 뜻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중대본은 의료봉사 지원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예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보도에서는 한 2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오전 브리핑에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 총 49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두 배 넘게 늘었죠. 의사분도 24분, 간호사도 167명, 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또 행정 관련 인원 등 해서 모두 대구 근무를 자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예, 자 교수님. 이렇게 지금 거의 500명 가까운 분들이 일단 지원을 해서 지금 대구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원을 어떻게 또 잘 활용을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 입원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의료 인력 관리하는 데 의료 인력을 사용하고 지금 선별 진료소도 아마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진료소에도 충원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5,0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1,000명이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300에서 500명 정도요? 1,000명을 보기 위해서? 보통 간호사 1명당 경증 환자는 3명, 중증 환자는 2명 정도를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교대로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은 간호 인력을 어떻게 적어도 한 달 기간을 보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대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원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자발적인 봉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싸워나가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구에서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은 자원이 없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원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받되 이게 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지역별로 병상은 어떻게 동원하고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세워놔야 대구에서 초기에 발생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5년이나 7년 주기로 대규모 감염병이 계속 유행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참에 잘 마련해야지 될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일단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또 광주광역시도 신천지 관련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냈다고 하는군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92곳을 파악해 폐쇄 또는 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완벽히 폐쇄가 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신천지 관련 시설 9곳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신천지에만 의존해선 한계가 있다고 보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전보다 상당히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광주시가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심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내 신천지 교인 중 200여 명이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 중 광주에 있는 교인은 22,880명입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남도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행사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확진자가 4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도립 마산의료원을 1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2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국립마산병원을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자, 광주시가 이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신아람 기자, 오늘 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따르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신도 중에 80%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신천지 검사를 받은 신천지의 수국 대구교회 교인 1,848명 중에 8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고현준 평론가와도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근데 신천지 교회 관련된 소식들 중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돌아다닌 사례도 확인이 됐다. 뭐 격리 대상자였었는데 또 어디를 갔다. 뭐 이런 소식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여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70대 부부가 있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기차를 이용해서 이제 춘천으로 갔다가 춘천에서 또 전철을 이용해서 이제 남양주에 이제 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이동했던 것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이 있는 남양주에서 뭐 마트라든지 은행, 약국 등을 약 4일 정도에 걸쳐서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남양주에 있는 동안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해서 남양주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또 받게 됐던 것인데 이 해당 70대 부부 중에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걸 몰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자가격리 조치는 그 전부터 내려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딸 집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 딸 부부들에 대해서도 또 이 검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 교수님. 지금 뭐 이제 한 달 안에 어떤 절정 상태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통제가 일주일 안에 어떤 분기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모든 전제는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는 신천지 교인들 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어떤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시민들이 협조하고 방역 당국이 노력해서 빨리 감염된 사람들을 확진하고 더 이상 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이후에 생기는 피크의 그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오히려 예를 들면 피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좀 뒤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지금 최대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건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그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됐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 관련 3법이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 통과가 자가격리 됐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벌금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좀 다소 좀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법 개정으로 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뭐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을 다녀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 벌금 1,000만 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더해서 확진이 되지 않아도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도 격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다면 벌칙까지 또 내릴 수 있도록 그 관련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에 어쨌든 1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오전 브리핑에서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설명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뭐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나 지역에 대한 검역 정비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 시급하게 법 개정이 필요했고 법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또 뭐 이런 사례와는 또 상반되게 또 다른 사례도 뭐 소식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인 수학과 의사가 뭐 자진 휴원에 들어간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걸 밝히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학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칠곡 보건소에 따르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입구에 저는 신천지 교인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대구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뭐 31번 접촉자를 만난 적은 없으나 이 교인임을 밝히고 이 병원을 당분간 휴원한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가 의료진이기도 하고 뭐 혹시나 이 코로나19에 이제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 문을 닫는다라고 알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무증상자인 경우에도 두려운 거지만 내가 무증상인지 유증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나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또한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 우한에는 소속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짓이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는 녹취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듣고 마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 우한 텔레비전들이요. 그것도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아람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해당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된 건데 이 유튜브 채널은 1년 전부터 신천지 실태를 좀 고발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이 채널에 따르면요, 이 신천지의 지파들이 있는데 이 총회 산하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우한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우리 교인들은 걸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천지 총회 측에서는 우한 쪽에 교회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고, 왜냐하면 중국 공안에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없앴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녹음된 녹취록이 지난 9일에 녹취가 된 것이라 굉장히 최근에 녹취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다른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후속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는 종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종교단체가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공안으로부터 당시에 교회가 이제 폐쇄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은 폐쇄됐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신도들이 있느냐 여부는 이번에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게 중국 그 우한 사이드 스테이블, 그러니까 주변에 200~300명의 이 신천지 교인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고요. 그럼 어떤 교회 건물은 없지만 신도들은 여전히 이제 모이면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들이 한국을 오갔느냐, 혹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원문 그대로를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제 그 휴가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고향을 다녀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코리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어디론가 다녀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동선 체크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천지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15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 그만큼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얼마 전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좀 전달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5시면 그 오후 집계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달된 내용은
그 5시에 배포 예정이던 그 4시 기준 통계 자료가 좀 집계가 지연이 돼서 한 20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좀 환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0분 뒤에 그 발표가 되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매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이제 확진자 수가 9시 기준 10시. 9시 기준으로 예, 예. 10시에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오후 5시에 이제 보통 확진자 수가 나와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특보를 통해서 그 확진자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그동안도 숫자가 좀 많이 늘었을 경우에 좀 늦어졌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분, 10분 정도는 사실 좀 지연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20분 정도까지 늦어지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숫자가 나오는 대로 이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번에는 정치권 관련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국회에 안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오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찾았군요. 네, 맞습니다. 황 대표는 지도부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오늘 아침 대구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동산병원을 가장 먼저 찾았고 곧이어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곳에서 와서 보니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 잘못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대구 코로나,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한의 봉쇄와 같은 말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기 위해서 대구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또 황 대표와 함께 이제 종로에서 경쟁 중인 민주당의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주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 대신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는 종로 약국에 들러 마스크 유통 실태를 파악했다며 현장의 말씀을 반영해 시책을 개선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조금 전인 오후에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공연계 피해는 추경으로 지원하도록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박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 이렇게 한 말이 문제가 돼서 오늘 야권에서는 파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을 탓한다며 박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고요. 또 박 장관이 어제 한 발언 중에서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감염학회가 지난 2일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입국 제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다며 경질을 역시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회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 또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그런 소식. 박능후 장관 어제 발언 관련해서는 오후에 그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좀 설명을 했거든요. 도대체 코로나 확산 주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라는 발언의 의미가 뭐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이 있었는데 본부장의 답변은 어쨌든 지금 31번 그 신천지교회 환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접촉자 조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 그 초기에는 어쨌든 해외에서 유입된, 중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어쨌든 그 확산 양상을 보고 그리고 환자들의 국적을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많다. 어쨌든 감염되신 분들의 비율이 한국인의 국적이 조금 더 많다는 의미로 장관이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정치권 관련 소식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원래 3.1절 맞아서 이달 29일에 광화문에서 뭐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었는데
집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요일마다 뭐 집회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진행을 한다 그랬었는데 3일절에도 대규모 집회 예정했다가 이번에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집회 영상 자료 또 고발 내용들 이 범투본 뭐 비롯해서 6개 단체에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참가자들 중에 이제 체증이 됐던 34명을 특정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도 있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어찌됐건 3일절에 예정돼 있었던 대규모 집회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 또 새로 확인이 된 확진자들 하나하나 각 지역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인데요. 송파 지역에서는 이제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 이제 노동을 하는 라이더 중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예, 이 스타트업인데요. 바로고라는 스타트업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6일 날 받았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뭐 문정동에 있는 그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뭐 이렇게 배달을 했던 그 노동자인데 이 관련해서 뭐 이 발열과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 받을 것을 권유했었고 여기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배달원이 다니는 그 어떤 환경을 보면 뭐 물론 이동을 할 때는 무슨 헬멧도 쓰고 이제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이제 고객을 접객할 때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점주와 대화할 때 마스크를 벗은 채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노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사실 좀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뉴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거는 양성 판정을 4번 만에 받은 그런 확진자가 있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45살 남성입니다. 이 열흘 넘게 발열과 같은 증상에 시달려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3차례에 걸쳐서 미결정 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4번째가 돼서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도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5시가 지났고요. JTBC 뉴스룸 뉴스특보 2부 진행하면서 지금은 고려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배달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또 그리고 검사를 4번 받은 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진자 소식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다가 4번 만에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네, 뭐 환자의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충분히 증식이 돼서 양이 검출할 만큼 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는 좀 위양성, 위음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모든 검사는 뭐 유전자 검사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또 이 오차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떤 오차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검사 방법자 신뢰를 문제를 제기할 정도 상황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역시 또 대규모 요양시설 또 그리고 집합시설에서의 감염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청도 대남병원, 또 칠곡에서는 미랄 사랑의 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어쨌든 이제 뭐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미랄 사랑의 집에서 23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예천 극락마을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쨌든 뭐 그 지자체 발표는 6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오천교에서 한 29분,
또 부산 아시아드 병원에서 2분 정도의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방역대책본부의 설명도 어쨌든 그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는 소규모 유행이 좀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개편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 걱정되는 것은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설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뭐 요양원이나 병원이 해당될 텐데요. 고령이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이분들은 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60여 명 병원 내에서 코호트 격리됐던 분들 중에는 그 전원 다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을 하기로 했고요. 아, 전원 다 이송하기로 한 네, 겁니까? 지금 남아있는 60여 명. 기존에도 그 114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미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60여 명도 지금 있는 그 시설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 이분들 자체에 또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전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부산 아시아드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요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격리 조치가 좀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좀 이송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크루즈선하고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코호트 격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폐쇄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계속 질병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60명의 환자들이 이송이 됐다고 하고 근데 여전히 아직 어떤 집단 의료 시설에서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중증 질환자가 있고 노약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지 되겠죠.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좀 넘어서 선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런 집단 수용시설 혹은 복사회복지시설 혹은 노인 요양과 같은 이 병원 시설은 선제적으로 좀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좀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조치하겠다는 거는 좀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정의 본부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이 폭증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실 신천지 교회나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폭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약점이고 전형적인 그 부분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는 분야라서 조속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빨리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조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거기 두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중수본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뭐 등 좀 취약계층이나 좀 그 감염의 우려가 높은 분들 이용하시는 곳들 있잖아요. 치매 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내일부터 3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모두 좀 휴관을 해달라고 그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작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환자 수 늘었다고 지금 조금 전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명성교회, 특히 교회에서 이제 명성교회에 이어서 또 다른 대형 교회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집단 감염에 또 우려가 커지고 있군요. 강남 압구정로에 있는 소망교회인데 등록 교인 수가 8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소망교회가 발표하기를요. 25일에 안양에서 발생한 5번째 확진자가 바로 소망교회의 등록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9일과 16일에 예배에 참석했고 또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또 밝혔는데요. 21일에 발현 증상 나타났고 자택에서 격리하다가 25일에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은 지난해 7월에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1월 22일에 귀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딱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 신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 때문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재욱 교수님, 네. 지금 어쨌든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당분간은 좀 이제 자제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네. 가톨릭 성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결정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차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공중보건학자 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회합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공중보건학적 공고 조치를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감염병 관리의 방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의학적 방역. 예. 의학적 방역은 지금 의료기관과 이 정부가 나서서 대구 이 위기 지역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민관이 총력 대응하니까 의학적 방역은 최선을 더 다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방역입니다. 즉 사회적 격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결국 바이러스가 사람을 타고 전파하는 거고 또 특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증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방역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인데 예. 이런 사회적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이 협조해 주시고 예. 국민이 불편한 시도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는 사회적 방역의 의미가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런 감염 관리의 최일선에서 이제는 의료계뿐만 아니고 예. 국민도 최일선에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요. 확진 증가세가 줄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사례가 그런 국가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혹시 그런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왔던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은 한국 등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행 경보에 대한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So we're checking a lot of people if they're coming from South Korea's been hit pretty hard. Italy's been hit pretty hard. 적절한 시기에 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유보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hina is obvious what's happened in China, but again, the numbers seem to be leveling off and going down in China, which is very good news. So we'll see what happens. 또 미국에서 한 해 독감으로 6만 9천 명까지 사망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격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증시 호황을 대표적 성과로 내세워 재선 가도를 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관론을 피력한 배경으로 꼽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자국인의 한국 여행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하는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도 불필요한 한국행을 자제하라는 3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 델타항공은 오는 29일부터 4월 말까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과 인천 구간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시애틀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비행편도 주 7회에서 5회로 줄어듭니다. 하와이안 항공도 인천 호놀룰루 구간 운항을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중단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이야기하고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혹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전망도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신아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 이야기,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될지가 많은 주목을 끌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서 적절한 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체계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조처를 취하기보다는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을 봤는데 이제 참석했던 기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언급을 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것이냐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입국 금지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여행에 대해서 이제 4단계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 1단계가 이제 사전 주의,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주의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강화된 주의고, 세 번째가 여행 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행 재고하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여행 금지가 되는데 그동안은 국무부에서 이제 2단계였던 강화된 주의 정도였었는데 이게 강화가 되어서 여행을 재고해라라는 얘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이제 CDC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 단계를 나눠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주의를 좀 더 해라. 여행 재고까지도 생각해봐라라고 계속해서 격상하는 상황이었고 국무부는 그나마 많이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단계를 하나 올린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외교부 이태호 2차관도 배석을 했거든요. 그 2차관의 설명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브리핑에 외교부 차관이 설명을 직접 한 거군요. 이태호 2차관이 좀 배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와 또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철회되도록 자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격리 관련해서도 이번 주 초부터 어쨌든 중국에서 좀 일부 지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호텔 등에서 강제 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어제 왕이 외교부 부장과 통화를 했고요. 또 우리 차관보와 주한 중국 대사 면담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설명은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한국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방역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국적과 무관하게 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퍼졌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학계에서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여 개 국가에서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막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굉장히 작은 국가도 있어서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어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정 부분 이 공중보건학적으로 관점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이 전염을 막고 확대를 막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감염 위기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격리와 차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환자는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격리와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고요. 동시에 그런 각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즉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 결국 각 해당 국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면 그러면 지금은 세계가 다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팬데믹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각 나라 국가에서 잘 해야 팬데믹으로 막기 위한 그 기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이제 여행을 굳이 제한하거나 강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권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권고고요. 국가가 반드시 이거를 시행해야 되거나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각 국가별로 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응해서 어떤 그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금지가 있는 국가,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한 국가 중에 중국에 이제 5개 지방도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입국 제한 국가로 한 것에 대해서 통계를 또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 설명된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중국의 웨이하이 또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호텔 등에 강제 격리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했다는 소식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일본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뭐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뭐 일부지만요,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게 과연 맞느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이 어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달 들어서 18일에서 24일간 7일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실적이 6,300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900건 수준이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예. 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한 명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본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리포트 백수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올림픽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말하지만 IOC 내부에선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2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한 캐나다의 딕 파운드는 도쿄올림픽을 열지 말지 5월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회를 연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기보다는 아예 대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은 지구촌 스포츠 축제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여서 연기도 장소 변경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파운드는 한때 IOC 부회장을 맡았고 가장 오랫동안 IOC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IOC의 공식적인 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予定通り大会開催に向けて IOC が準備を進めていることを説明しているものであるとの回答を得たということです。 올림픽이 감염병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역사와 달리 도쿄올림픽을 향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한편에선 올림픽 준비에 이미 15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일본, 그리고 IOC에 6조 원을 후원한 전 세계 기업들의 손실이 불보듯 뻔해 도쿄올림픽 취소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예,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국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관계자가 지금 이 상황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감염으로 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 교수님, 또 하버드대 연구진도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한 위험성, 그것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과도하게 또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의 어떤 또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갈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공중보건학자들의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지금 그 단계로 아직 간 건 아니고요. 예. 단계로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고를 자꾸 내냐면 그 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 100명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100명의 집단에서 1명, 2명 환자가 생겼을 때는 좀 전파 차단이 쉽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10명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과 접촉 빈도도 위험성이 훨씬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전파가 갑니다. 예. 그것처럼 전 세계 이 전체 세계를 놓고 볼 때 각 국가별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서 국가별로 그 부분이 통제하기 어려우면 세계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옵니다.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다릅니다. 어떤 단계에 이른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근데 그러한 것이 우려될 정도로 지금 세계 각 국가에서 감염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런 확산되는 것들이 지역사회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심각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혹은 그런 감염 관리가 좀 어려운 나라는 적극적으로 세계가 나서 도와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지역사회 감염을 더 이상 막아야 된다. 국가별로 그런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5시에 사실 오후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20분 정도 늦어질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시 아직도 반. 들어온 소식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 전달된 소식은 없고요. 발표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였죠. 기획재정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국내 공급 최대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수출도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스크의 출고 유통에 있어서도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 판매처를 통하여 출고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즉 1일 500만 장 정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주로 읍면 지역의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약국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이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어제부터 판매를 한다고 했었던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나 농협 하나로마트 통해서는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요. 저 신아람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판매가 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듯이 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예. 아까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을 했지만 유통망 구축에는 일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공장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예. 기존의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이 마스크들을 어떻게 어디로 분배할지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 예. 우체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오늘 오후 5시 정도부터 대구나 경북 청도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우체국의 장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오후 5시부터인데 실제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도 대구, 경북 청도 지역 중심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일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 6시마다 라디오를 진행하는데요. 예. 라디오에 문자 메시지로 사연이 왔어요. 5시 반부터 마트에 와서 지금 줄 서 있다. 마스크를 5시 그렇습니다. 반부터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결국 오늘 못 사셨어요. 이게 뭐냐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었는데 예.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고 그리고 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생산을 하는 업체와 예. 이게 판매를 하는 공간 사이에서 연결을 정부가 모두 사가지고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판매처가 있었을 테고 약속돼 예. 있던 물량이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각각이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죠. 예. 거기에 발표 날짜는 오늘부터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그 혼란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오후 3시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율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릴 것이다. 예. 결국은 이제 3월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마스크 구입하는 것
공적 판매처라고 얘기했던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공용 홈쇼핑 등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도 그 우체국 쇼핑 어플을 어제 다운을 받았어요. 아, 직접 받으셨나요? 받았는데 어플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또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사용에 폭주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래픽이요.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예. 마스크를 좀 효율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점 관련해서 뭐 저도 조속히 빨리 공급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와 아울러 이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의료인의 경우는 더더구나 환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방역용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외출을 삼가야 하는 방식으로도 사실 네. 마스크의 필요성을 좀 낮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금도 거기도 공급이 굉장히 딸려서 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방역용품이라는 것, 마스크 포함해서 방역용품은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공공재, 즉 정부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사전에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시장에 맡겨서 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로 이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역용품과 마스크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일부는 지금 정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걸 긴급하게 쓰는데 그 양이 너무 적고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공공재로 인식해서 비상사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예. 또 재고량도 너무 작고 예.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좀 반영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 전폭적인 투자 그리고 전폭적인 법 개정과 같은 작업들도 이번에 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서 해라 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 풀리는 물량들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하는 데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예상이 되는데 신아람 기자가 배송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또 취재를 한 바가 있었죠. 예, 물어봤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도착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고요. 일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3월 초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통 따지면 한 2, 3일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예. 특히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예. 대한 부분도 소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후 집계된 확진자 네, 숫자가 방금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유미 네, 기자.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일단 그 오전 9시 발표와 비교했을 때는 17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 발표와 오후 발표까지 합치면 오늘 하루 동안 505명이 늘었습니다. 예. 총 확진자 수도 그에 따라서 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별로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입니다. 11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24명이 늘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오전 10시에 발표된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17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주 또 뭐 오전에 비해서는 오전에 이제 334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어떤 이유로 지금 발표가 늦어졌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는 네, 거죠. 일단은 자료는 현황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분석 통계는 오후 2시에만 발표를 예.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표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총 확진자 수는 1,766명이 됐고요. 예. 그 검사 중인 인원이 마찬가지로 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전에 한 2만 1,000여 명 정도 검사 중이었는데 지금 2만 5천여 명 수준으로 2만 5천 명. 예, 많이 4,000명 정도가 예, 또 4,400여 늘었군요.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계속 설명을 드린 대로 어쨌든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교인들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만 봐도 검사 중인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누적도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이미 오전에 334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있었던 뭐 발표보다 많은 숫자가 증가를 한 거였었는데 오늘 하루 다 합쳤을 때 이제 505명. 역시 뭐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박유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뭐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대상 숫자도 2만 5천 명까지 이제 상당히 많아진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한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듯이 이 신천지 이 사태에서 발생된 이 환자들의 잠재 규모를 사실 그동안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환자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찾아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금 당분간은 늘 것이다라는 거는 뭐 예측이 좀 되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전체 그 교인의 명단 수가 다 속속 확보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찾을 수 있고 그 이만한 그 규모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도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속도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아마도 신천지 교인에 한해서만큼은 뭐 1주나 2주 내에 어느 정도 이 범위를 한정되고 매니저블,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지점이 거기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었던 브리핑을 했던 설명했던 내용 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그 확진이 이제 됐었던 그 2월 중순 즈음에 31번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감염이 됐었던 확진이 됐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진자를 통해서 또 2차 감염이 된 사람들을 주말 동안 지켜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또 상당히 늘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계속 늘 가능성 고려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말씀드린 지금 1차에 확진된 사람 확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지난 2주 거의 2주 혹은 한 달간 접촉했던 분 중에서 추가 감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좀 기다려보고 한다는 뜻이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감염이 일정 부분 통제됐다고 보는 거는 잠복기 14일에 2번 정도, 28일 정도 추적 관찰해야 그 지역 사회 내에 감염이 조금씩 다르게 보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고 가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일단 전수가 명단이 확보됐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계속 끝까지 차분하게 관리하다 보면 이 신천지 교회로 인한 전파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전망입니다. 좀 보충해드리면 뭐 앵커도 설명하셨지만 오늘 대구 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발생 관련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언급은 2월 16일 노출된 감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였던 31번을 의미합니다. 확진을 17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 16일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가 지나서 증상을 발현하는 게 뭐 길게는 잠복기가 3일에서 14일 정도 되면 사실 이 즈음입니다. 그 31번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노출된 분들도 뭐 꽤 있습니다. 그 16일 주변에 그 즈음에 이제 집회 예배에서 같이 그렇습니다. 만났던 접촉을 했었던 사람들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거죠. 공동으로 노출된 분들이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전파된 사람들 혹은 그분들과 같이 또 노출됐던 분들이 지금 이번 주 즈음이면 또 증상을 발현할 수 있고 검사를 받다 보면 순차적으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물론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과 또 부산과 경남의 확진자 수 증가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100명 미만이지만 서울이 지금 총 합한 게 56명, 경기가 62명, 인천이 3명이고요. 또 부산도 61명이고 경남도 43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평 성모병원에서 그 병원 이송 요원이 207명과 접촉했다가 확진을 받아서 지금 추가 확진자들이 10명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나오기는 했지만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가 이제 확보가 돼 있고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만큼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제가 돼야지 될 부분이 저희가 앞서 또 이야기를 나눴지만 중간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오간다든지 어기고 다른 지역을 오간다든지 하는 그런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신천지 교인들 21만
뭐 몇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돼 있는 이른바 그 예비 신도들, 예. 교육생이라고 불리는 7만 명의 명단에 대해서는 신천지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아직까지 그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설명으로는 어쨌든 예비교인 7만여 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요청했고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국민들 어떻게 보면 뭐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서 국민들 노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정부가 지금 완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역의 주체는 정부 아니냐. 그 뭐 의심 환자나 그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완화 정책의 한 큰 축은 사실 국민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부터 학교를 안 가야 되는지, 왜 직장에서 자택근무를 해야 되는지, 뭐 증상이 있을 때 어쨌든 뭐 1339나 어디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혹은 신천지 교인이라면 왜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좀 힘을 합쳐야지만 이 국면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서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게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2월 22일자로 중국 우한교회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제출을 했고 또 지난해 12월부터 우한교회 신천지 성도가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다라는 걸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중국 내에 있는 신천지 성도 현황과 명단까지 모두 질본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출할지 여부를 계속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우한 교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한 셈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았었는데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보도국에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된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보도국 연결해서 관련해서 이제 들어온 내용들도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마스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이제 수급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나왔고 이제 마스크가 공급이 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대구에서 대형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정 약사님 연결을 해가지고 소식을 들어봤는데 대구의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마스크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량을 달라고 해도 이미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매점 매석 의혹이 있는데요.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선 약국까지, 대형 약국이라고 할지라도 일선 약국까지 물건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오늘 사실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 그 설명에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아주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수출 제한이나 아니면 그 공적 루트, 공적 기관을 통한 공급은 기존에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내용 중에는 어쨌든 지금 약국을 통한 공급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1만 개의 약국을 통해서 좀 공급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한다고 했고요. 전국으로 치면 2만 4천여 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그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 수출 통관과 관련된 부분이나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통계청에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느냐. 사실 매점 매석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면은 뭐 원래 몇백 원 했던 이 마스크들이 몇천 원 단위로 몇 배씩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통계청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그 KF94 이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차이를 봤는데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프라인에 마스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모여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조금씩 올랐던 것이 벌써 지금 4,000원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겪는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사 속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서 이제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던 그 가격은 이번에는 훨씬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처와 판매처 간의 이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선 또 약국이나 또 마트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은 또 마스크가 공급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바라기는 정부의 조치가 잘 이제 또 적용이 돼서 혹시라도 이제 매점 매석을 하려고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마스크를 대량 확보하고 있었던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물량을 이제 푸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 경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지금은 위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마스크 역시도 마스크를 사실 일회용 마스크를 철저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맞는 사용법이겠지만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예. 물론 뭐 마스크를 재사용하거나 또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공중보건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마스크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특히 뭐 본인이 지금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을 하시는 경우에는 남을 이 전파가 좀 혹시 될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천 마스크를 쓰거나 면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예. 그런 부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워낙 위기 상황이고 물자가 공급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시적으로 예. 그러한 경우에는 좀 천 마스크나 이런 부분도 써도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예. 또 그 외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 상황에 맞추어서 혹시라도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거나 말아야 되는 이런 판단할 때는 좀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감염시키는 것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겉면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코 밑에 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 밑에 걸친다는 거는 이제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네, 코 밑에까지만 하고 코를 네. 내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효과 면에서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겉면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벗을 때는 가급적 그 겉면을 만지지 마시고 끈으로 벗겨야 합니다. 예. 겉면을 만약에 만졌다면은 벗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부분에서 또 좀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밖에 외출하실 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병원에 가실 때, 특히 선별진료소 가실 때는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예. 사람 많은 곳 가실 때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무조건 당연히 쓰셔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상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예.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신 말씀 다 맞고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마스크를 쓰시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실내 공간에 있을 때 사무실이든지 실내 공간에 있을 때는 벗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실내 공간에 있을 때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뭐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 야외에서 쓰셔야 되지만 사실 야외에서 쓰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사람이 있거나 실내거나 있을 때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겠고요. 밖에서 쓰고 다니다가 실내 들어와서 벗는 경우도 사람들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 뭐 학생들 대학 강의를 얼마 전에 잠깐 하러 들어갔더니 오히려 실내에서 다 벗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반대로 여러처럼 강의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된다. 오히려 이런 곳이.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예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잠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고령자이고 이제 공동 생활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혼자 계실 때는 마스크를 굳이 쓰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특히 고령자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 마스크를 쓰면은 그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나빠지거나 천식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공중보건학회나 이 호흡기 내과학회에서는 마스크는 고령자나 호흡기 질환 있는 분은 절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혹은 쓰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해 줬겠다는 권고는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어제도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마스크를 그래서 여러 번 한 번 쓰고 또 2번 쓰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소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거나 뭐 삶아서 쓰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참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다만 한시적으로 마스크가 지금 없는 이 경우, 구하기 어려운 이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방식이라도 뭐 천이든 면 마스크를 지금 쓰시는 거는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권고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자, 오늘 지금 발표로 확진자가 505명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505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루 증가 폭으로는 최대치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보다 505명이 추가로 확진돼 전체 확진자가 1,7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늘까지 대구 지역 확진 환자가 1,132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만 422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북 지역 확진 환자는 총 345명인데 추가 확진자는 28명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가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연일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추가로 사망자가 나왔죠? 네, 13번째 사망자로 75살 남성입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에다 신장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입원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또 의료기관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확인됐는데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모두 55명인데 이 가운데 11명은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입니다. 부산에서는 58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29명은 온천교회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칠곡군 소재 미랄 사랑의 집에서도 확진자가 23명으로 전날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당분간 늘어날 것 같다고 분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대구 신천지 교인과 이해 지역의 신도 접촉자들의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대구 신천지 교인 9,000명 가운데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끝났으며 오늘과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발병 노출이 있었던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과 대구 지역을 다녀갔거나 대구 지역 신도를 만난 신도를 우선 조사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 2차, 3차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 50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소식 뉴스특보 2부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지금도 계속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심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 숫자는 한동안 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쨌든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면서 심각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또 당부해 주실 만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까요? 꼭 그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주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서 이거는 위기 상황이 왔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대책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 방역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학적 방역과 사회적 방역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정말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거고요. 이 의학적 방역 아까 말씀 의료계가 중심하고 정부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방역은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참여,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합하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러한 시점이 필요하고요. 그 점에서 시민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많은 집회라든지 이 모임이라든지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것이 내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고 이 감염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라는 면에서 참여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JTBC 코로나19 뉴스특보 2부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또 그리고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또 그리고 박유미 기자, 신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들 또 뉴스특보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